잇몸은 치아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건강한 잇몸이 없으면 치아는 약해지고 결국 치아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는 음식을 씹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므로 잇몸의 건강이 음식 섭취와 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으로 아름다운 미소와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 치아와 잇몸의 문제는 발음, 대화, 사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잇몸 건강 유지가 중요합니다. 잇몸병이 발생하면 치아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잇몸병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봐야 하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닥터라뷰의 건강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라뷰의 신경과 전문의 라입니다. 먼저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안은 다양한 박테리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특히 설탕이 많은 음식은 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며 박테리아는 이를 발효시켜 산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산은 잇몸에 손상을 주어 치아와 잇몸을 벌어지게 하며 잇몸뼈가 손상되어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잔여물, 박테리아, 침이 섞여서 부드러운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플라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되어 치석이 되는데 바로 이 치석이 잇몸의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잇몸이 붉어지고 붓게 만들어 치주 질환을 일으킵니다. 잇몸의 염증은 초기에는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무시하고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져 농이 차서 치아를 뽑아야 하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이 오랜 시간 동안 치료되지 않으면 잇몸은 치아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잇몸 사이에 작은 포켓이 형성되며 이곳은 박테리아와 치석이 축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잇몸병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치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잇몸병의 진행을 막고 더 심각한 구강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먼저 양치할 때 치아가 시린다면 치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양치를 할 때 치아가 시리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치주 질환이 일으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잇몸과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에 염증과 감염이 발생하는 상태로 플라크와 치석이 쌓여 잇몸이 뒤로 물러나면서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뿌리 부분은 치아의 보호막인 에나멜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그 결과 차갑거나 단 음식, 심지어는 칫솔질만으로도 시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의 민감함은 또한 치아의 마모, 균열, 썩은 부분, 심지어는 이전에 시행한 치과 충전물의 문제에서도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주 질환은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치주 질환에 의한 치아 민감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치아의 건강과 수명을 위협하며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잇몸이 붓는 것 역시 치주 질환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이는 플라크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잇몸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여 발생합니다. 잇몸의 염증은 플라크가 경화되어 치석이 되고 이 치석이 잇몸 아래로 자라면서 조직을 손상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잇몸이 붓고 통증이 생기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이 부어오르면 그 부위의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민감해지고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의 잇몸은 평소보다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장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칫솔질이나 심지어는 음식을 씹는 행위만으로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잇몸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관찰되면 치과를 방문하길 권유드립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 경우 이는 잇몸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치주염과 같은 중증 잇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며 잇몸 조직과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손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치주염은 치아 주변에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에는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과 뼈가 파괴되어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치아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최악의 경우에는 치아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잇몸병은 치아와 전체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방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은 전문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가 수행하는 구강 내 치석과 플라크 제거 절차로 잇몸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잇몸병을 예방하고 기존의 잇몸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특히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 즉 잇몸이 시작되는 부분에 쌓인 치석을 청소하는 데에 주로 사용됩니다. 잇몸 위의 치석은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잇몸 아래에 형성된 치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잇몸 아래로 진행된 잇몸병의 경우 스케일링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습관도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구강 관리에서는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칫솔모는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사이와 잇몸 가장자리에 작은 음식 찌꺼기와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이나 워터픽의 사용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전동 칫솔은 일정한 압력으로 치아를 청소해주며 잇몸을 자극하지 않고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워터픽은 물의 압력을 이용해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음식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어 전통적인 치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잇몸병의 위험을 줄이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입안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함께 이러한 일상적인 관리가 잇몸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잇몸 건강에 이상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초기의 잇몸 문제는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치주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고 적시에 치료를 시작하면 잇몸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함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잇몸은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므로 잇몸 증상에 대해선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만나요. Love you.